네, 이번에 공유할 승소 사례는 1회 조정으로 바로 성립되어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승소하며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지난 올해 5월경에 이제 오셔서 사안을 진행하게 되셨고 8월경에 첫 조정 기일이 잡혔는데 그날 바로 조정이 성립되면서 조정 조서가 나온 사안이고요. 이런 경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면서 바로 끝나고 서로 이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당초 오셨을 때 이제 원하셨던 바가 사실 현재 주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상대방 단독 명의의 빌라이다. 그리고 이것은 16년도에 구입하였는데 구입할 당시의 가액은 대략 이러하였고 대출은 이 정도이다. 그 외에 자산은 뭐 부수적으로 조금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의뢰인분이 이제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싶기 때문에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을 되면서 양육비 받는 거 그리고 내가 재산 분할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아야 아이들과 좀 터전이 생기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볼 것인가 사실 통상적인 재산 분할이라면 그 빌라의 가치를 산정해서 거기서 기여도에 따라 돈을 받든 아니면 우리가 빌라를 가져오게 되면 기여도에 따라 상대방에게 돈을 정산해 주든 요게 통상적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과 의뢰인분이 어느 정도 터전에서 그래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는가 좀 고민이 되었던 사안이고요. 결론적으로는 빠르면서도 참 잘 된 승소 사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첫 조정 기일에 갔는데 일단은 그 빌라에 대해서 양측 가치, 주장하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어쨌거나 단독 명의고 우리는 그 집에서 나와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빌라를 최대한 높게 산정을 해서 거기에서 내 기여도가 얼마라면 그 정도 돈이라도 받아야겠다. 이것이고요. 상대방은 어쨌거나 본인 단독 명의인데 돈을 줘야 될 것 같으니까 최대한 가치를 이제 낮추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낮게 생각하시면 그냥 차라리 그 빌라를 달라라고 조정을 진행하던 중에 뭔가 어떻게 보면 좀 극적으로 그 빌라를 우리가 갖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다만 거기에 있는 대출 그래 뭐 우리가 갖고 오는 거죠. 결국에는 실 가치는 그 시세에서 대출을 뺀 거니까 그 가치를 전부 갖고 오게 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언제까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라고 하였고요. 아이들을 우리가 이혼소송에서 사건 본인들이라고 해요. 사건 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우리 의뢰인을 지정하고 양육비는 양측 소득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조정에 늘 들어가듯이 상호 뭐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상대방과 미리 합의가 뭐 돼서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합의는 안 됐는데 막상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고 이런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이러이런 걸 최대한 요구해보자라고 조정장에 갔을 때 상대방도 어느 정도는 좀 열린 태도 또는 말을 하다 보니 약간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유리한 아니다. 그러면 빠르게 조정으로 확 성립을 시켜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의뢰인분도 어떻게 보면 조정길에 가서 빠르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대로 마무리하고 왔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